반갑습니다. 함지고 1학년 여러분. 오랜만에 온라인 수업을 하려니까 상당히 어색하네요, 지금. 이제 계속 등교해서 수업하리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저희들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수업을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1강은 지난 1학기 때는 원격 수업 학습지랑 온라인 수업 학습지를 별도로 따로따로 만들어서 여러분이 그 시험 공부나 아니면 뭐 학습지 검사할 때 약간 혼란이 있었죠. 근데 2학기부터는 무조건 1강부터 시작해서 1, 2, 3, 4, 5, 6, 7 이렇게 차례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습지에는 제목에 보면 등교 수업이라고 되어 있죠. 등교 수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등교 수업, 뭐 온라인 수업이라는 용어가 혹시 있으면 그거는 그냥 무시하고 1강, 이게 1강입니다. 그 다음에 2강도 이미 선생님이 만들어서 나눠줬기 때문에 등교 수업 2강이라고 되어 있을 텐데, 등교 수업 2강은 그냥 2강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강의부터는 3강, 4강, 이제 온라인 수업이건 등교 수업이건 학습지가 다 그 순서대로 맞춰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 두 학습지를 구분하지 않고 1강부터 차례대로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 계약하고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수업한 반들이 있고요. 지금 수요일부터 수업하는 반은 수목금 수업 등반은 온라인으로 1강을 진행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 월화 수업 등반은 또 2강을 온라인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계약하고 월화 이틀 동안 수업 받았던 학생들도 2강부터는 온라인 수업을 받습니다. 아무튼 매 강마다 1강이건 2강이건 3강이건 온라인 수업하는 반도 있고 원격 수업하는 온라인 수업하는 반도 있고 오프라인으로 학교에서 수업하는 반도 있고 그러니까 똑같은 수업을 온라인으로 하는 반, 그 다음에 원격으로 하는 반, 이게 한 번씩 바꿔지는 거죠. 어느 반이 유리하고 어느 반이 불리하지 않도록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내용적인 면은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혹시 설명을 덧붙인다 하더라도 그런 내용들은 학습지 없는 내용, 선생님이 필기하지 않은 내용은 절대 평가에 반영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평가를 준비할 때는 우리 반은 뭐 온라인이었어요? 아니면 학교에서 수업하는 이거에 차이가 없도록 할 테니까 그거는 걱정하지 말고 뭐 선생님만 걱정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그게 나중에라도 걱정되는 사람이 있을까봐 한번 얘기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예전에 여러분들이 익숙했던 예능 프로그램 보면서 한자 단어 찾고 거기에 나왔던 한자 어휘들, 그 다음에 그 어휘에서 연장해서 익힐 수 있는 또 한자 성어나 어휘들을 계속 이어서 학습하도록 하고 그리고 맨 밑에는 오늘의 성어. 오늘의 성어는 1학기 때는 원격 수업 때만 이걸 했었죠. 원격 수업 때만 했던 오늘의 성어를 이제는 본 수업 때도 섞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학기는 일주일에 1시간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교과서 수업을 어차피 많이 못하니까 과감하게 좀 줄이고 가급적 선생님이 만든 자료와 기존에 있던 자료를 재편집해서 마련한 학습지를 이용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과제 카페에 올려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메뉴로 다시 올라가서 마찬가지로 영상 보면서 메모를 쭉 해주세요. 쭉 해주고 모르는 한자나 알고 싶은 한자나 발견한 한자 적어주고 필수 1번 1번은 반드시 해줘야 되죠. 2번은 자율이니까 안 해도 됩니다. 하고 싶은 사람만 하면 되고 한자로 한번 써주면 좋아요. 한자를 안 써도 되긴 합니다. 한글로 적어도 되고 한자로 써도 되는데 어,
한자를 한번 써주고 한자의 음뜻 그리고 뜻풀이 사전에서 반드시 찾아서 적도록 합니다. 1학기 때 검사해 보면 이게 사전에서 찾은 건지 아니면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생각을 적은 건지 애매한 경우가 있어서 확인해 보니까 뭐 그냥 자기가 생각나는 그 단어의 의미를 적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표현이 사전에서 설명한 거랑은 다르니까 의심이 가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의미가 맞고 해서 다 맞다 해줬습니다. 2학기 때부터는 좀 엄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반드시 사전의 의미를 꼭 확인하고 그런 추가적인 거,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쓰느냐 이런 거는 여러분이 충분히 살면서 또 말하면서 쓸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러지 않도록 자기 머리에서 나온 걸로 적지 않도록 풀이를. 자, 그러면 영상을 먼저 보고 오세요. 첫 번째 영상은 첫 번째 영상은 꼭 안 봐도 됩니다. 꼭 안 봐도 되고 두 번째, 세 번째 영상에서 함께 기기 1번, 2번 하나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참고로 그 다음 시간까지 이어지는 영상을 더 재밌게 보기 위해서 서비스 영상 같은 거니까 바쁘면 안 봐도 되고요. 시간이 되면 봐주세요. 자, 그럼 영상 보고 돌아와서 함께 기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봤다 치고 자, 영상을 보기 싫으면 안 봐도 되죠. 안 보고 그냥 해도 되긴 됩니다. 그래도 그 자막에 쓰인 그 한자어휘가 왜 어떤 상황에서 쓰였는지를 조금이라도 이해하면 더 좋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그 단어 찾기도 어차피 해야 되니까 영상을 보긴 봐야 되겠죠. 또 재미도 있으니까 여러분한테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물론 재미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한번 영상 보고 와주면 좋겠어요. 자, 아무튼 익히기 1번 들어갑니다. 예시 문장 먼저 보세요. 경찬이의 능력은 범인들이 감히 범접할 수준이 아니었다. 자, 사진 캡처한 데 보면 범인은 이해하지 못할 음악세계. 아까 정영돈이 영상에 보면 윤중로는 안 갈랄라 뭐 안 갈란다 뭐 이렇게 그 자기들만의 형돈이와 대준이라는 그 그룹 있잖아요. 그 그룹에서 추구하는 음악의 세계를 소개해 줬기 때문에 뭐 GD는 이해를 못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GD가 사실은 음악적으로 더 뛰어난 인물이라고 평가받지만 범인이라고 한 것은 뭔가를 좀 더 재밌게 하려고 한 거일 수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예시 문장의 빈칸에는 뭘 적으면 되죠? 잠시만요. 자, 예시 문장 빈칸에 범인 자, 그러면 범인이라고 하면 밑에 있는 것처럼 카메라 잠시만요. 자, 범인이란 말은 법률적으로 쓰는 용어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범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범자는 죄 지을 범자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러면 겉뜻 속뜻 알기 전에 한자를 먼저 봐야 되겠죠. 그러면 범죄인 범인이랑 지금 예시 문장 자막에 쓰인 범인은 다르니까 자, 적어 보겠습니다. 범인. 자, 첫 번째 범자는 무릇 범자입니다. 무릇이라는 말은 한문을 번역하면서 나온 한문식 어투 단어이긴 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아, 대체로 봐서, 대체로 보건대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현대인들이 잘 쓰진 않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옛날 말을 번역한 거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간혹 나옵니다. 자, 그러면 범인이라고 할 때는 무릇이 아니고 보통 범 이렇게 해도 됩니다. 두 번째 한자는 쉽죠? 사람인. 자, 그러면 범인, 보통 범자의 사람인자. 범인들이 범접할 수준이 아니었다. 자, 그러면 겉뜻 속뜻에도 보통 사람 혹은 평범한 사람
평범.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이라는 뜻의 성어입니다. 자, 그러면 사진 밑에 보세요. 보통 평범한 사람이라는 뜻의 성어는 첫 번째는 이 한자어를 시험 범위에 여러분이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1학기 때 시험 범위에 있었고요. 이 한자의 음은 갑남을려였죠. 갑남을려. 갑이라는 여자와 갑이라는 남자와 을이라는 여자. 갑과 을은 대명사가 되면 A라는 여자와 B라는 남자. 이렇게 쓰는 말. 그래서 흔하다, 보통 사람이다, 흔한 사람이다, 평범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고요. 두 번째, 우부. 자, 우부할 때 우는 어리석을 우자고 반복했죠? 그 다음에 앞에 부는 지압이 붙자인데 이게 남편이라는 뜻이 있고요. 뒤에 부는 아내, 부부라고 할 때 남편과 아내, 부부. 자, 옛날에는 보통 사람들이 결혼해서 살더라도 일반 평민들은 글을 알지 못했죠. 그래서 그것을 어리석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멍청하고 어리석다라는 말이 아니고 일반 평민이었기 때문에 글을 모르니 어리석다라는 말이었죠. 그래서 보통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장삼, 이사. 자, 우리나라 김씨, 이씨처럼 중국에는 장씨, 이씨가 많다고 해요. 제일 흔한 성씨. 장씨 집안의 셋째 아들과 이씨 집안의 넷째 아들. 요즘은 아들이 많으면 좀 다형제는 다자녀 가정이라 특별히 볼 수 있지만 옛날에는 자식을 많이 낳았고 셋째, 넷째 아들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장씨, 이씨 또 흔한 거고. 그래서 보통 사람이란 뜻이 있고. 자, 칸이 좀 좁아서 필부, 네 번째 성어. 필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필자는 짝을 이뤘다 할 때 짝 필자에 남편부, 아내부. 그래서 짝을 지어 이루는 평범한 보통 부부, 백성들. 그래서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 자, 마지막 거 초동급부. 초동급부. 자, 초동급부 할 때 초는 나무할 초자입니다. 자막을 넣어 드릴게요. 나무할 초, 동은 아이동, 어린아이, 아동, 동료, 동화할 때. 급은 물기를 급자입니다. 물을 깃는다. 그 다음에 아내 부자가 또 나왔는데 아내 부자는 아낙네, 며느리 이런 뜻도 있습니다. 아낙네가 어울리죠. 자, 이걸 그럼 풀이하면 나무하는 어린아이와 물 깃는 아낙네. 자, 그러면 이런 모습은 흔하진 않죠. 지금은 흔하지 않지만 옛날에는 매일 나무하고 땔감을 구해와야 되고 물을 길어야지 씻기도 하고 생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초동급부라는 말도 흔히 볼 수 있는 모습, 백성들의 모습을 딴 겁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이라는 뜻이 돼요. 자, 5개 했죠? 자, 그러면 등교 수업했는 반에 추가로 했던 내용을 여러분도 온라인 수업에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추가로 하나를 더 하는데 자, 적어보세요. 여백에 선남 뒤에 뭡니까 그러면? 선남 선녀라는 말이 있어요. 착할 선자에 남자 여자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불교에서 말하는 용어로 원래는 중생, 보통 사람이란 뜻입니다. 중생이란 뜻입니다. 선남 선녀. 모든 사람은 선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요즘은 또 다른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사전에도 그게 등록돼 있더라고요. 요즘 어떻게 씁니까? 참하고 예쁘고 잘생긴 젊은 남녀가 있으면 그 사람들 얘기할 때 저 선남 선녀 참 멋있다. 이번 결혼하는 신랑 신부 참 선남 선녀구나. 이 공원에 이 카페에는 선남 선녀들이 많이 있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의미는 뭐다? 잘생기고 참하고 예쁜 젊은 남녀를 의미하는 말이다. 요건 요즘 말이고 원래는 뭐다? 불교에서 말하는 중생, 보통 사람이라는 의미로 쓴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6가지가
모두 보통 평범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쓸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함께 읽기 1번 됐죠?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두 번째 영상 보고 와도 되고 물론 한꺼번에 봤어도 상관없어요. 선생님은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기 2번. 정영돈이 지드래곤은 마음이 지금 급한데 빨리 곡 컨셉을 정하고 가사를 정하고 곡을 작업을 하고 싶은데 좀 답답하고 그런 상황에서 밥만 먹고 아무 생각 없는 것 같은 모습이 나오니까 자막에 무념무상이라는 자막을 써줬네요. 자, 예시 문장처럼 멍때리기 대회는 성어로 말하면 무념무상. 잠시만요. 자, 무념무상, 무념무상 대회라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예시 문장은 예전에 크러쉬라는 가수가 멍때리기 대회 진짜로 나가가지고 뭐 한강 이런 데서 한 번씩 한다 하더라고. 그래서 잠들면 안 되고 뭐 특별한 행동을 취하면 안 되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이기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겠지만 그것도 능력인 거죠. 제주고. 어쨌든 간에 거기서 1등 한 적이 있대요. 그러면서 이거는 무념무상이라는 성어를 얘기할 때 얘기하면 되겠구나 해서 예시 문장을 만들어 봤고요. 한자를 한번 다시 적어 봅시다. 자, 무자가 반복이죠. 자, 선생님이 전자칠판 쓰는 건 획이 약간씩 이렇게 좀 이런 뭐 이렇게 자꾸 생기죠. 뭐가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자꾸 걸려서 그래서 인쇄된 한자를 잘 보고 쓰면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잠시만. 위에 지금 이거 등교 수업 한반에서 아무도 얘기를 안 했네. 이 느낄 감짝. 이게 왜 선생님이 뭘 하려다가 덜 고쳤거나 잘못 고쳐서 그랬습니다. 느낄 감자를 넣어놨네. 자, 그러면 여기다가 느낄 감자를 쓰세요. 느낄 감자를 쓰면 되고 여기 심자는 또 중요하기 때문에 밑에서 같이 보면 됩니다. 자, 마음심자가 무념무상에 보면 두 번 들어가 있죠. 마음심자가 들어가는 한자들은 어떤 의미를 가진 한자들이 많다? 사람의 기분, 심리, 마음 상태 뭐 이런 걸 표현하는 말. 자, 그러면 뜻이 뭔지 한번 봅시다. 무는 없을 무, 그 다음에 생각, 념, 그 다음에 없을 무, 마지막 한자 생각, 상. 자, 무념무상입니다. 자, 무념무상. 그래서 생각이라는 단어도 약간 심리적인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마음심자가 들어갈 만합니다. 그러면 뜻풀이를 봅시다. 일체의 생각이 없다. 그냥 생각이 없다 보다는 잡념이 없다라고 하면 좀 더 실제로는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은데 사전에는 생각이 없음 정도로 적어놨어요. 자, 아무튼 그러면 무념무상 생각이 없다는 말이 그냥 아무 생각 보통 우리가 너 참 생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약간 야단치거나 좀 안 좋게 얘기할 때 쓰는 말이죠. 근데 무념무상에 빠졌다. 무념무상을 실천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대단하다는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무념무상은 정확한 의미는 뭐냐? 단순히 생각이 없음이 아니고 불교에 있는 용어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볼만 합니다. 불교에서 하는 풀이를. 여기에 보면 무아의 경지라고 적어놨죠. 무아의 경지에 이르러 일체의 상념을 떠난다. 상념을 떠난다는 것은 인간이 세상 살면서 온갖 고민과 뭐 잡다한 생각들 있죠. 그런 걸 다 통틀어서 상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상념을 떠나기 위해서 어떤 경지? 무념무상, 무아의 경지에 이른다. 그러니까 무아를 한자로 써주면
선생님은 불교가 아닙니다. 단지 성어를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불교나 유교 용어를 많이 쓰게 되는 거죠. 잠시만. 자, 아는 이렇게 쓰면 예전에 한번 쓴 적이 있는데 아는 나아자면 나아. 그러면 무아라는 말은 뭡니까? 내가 없다죠. 그래서 스님들이 참선을 하고 수련을 하고 자기를 계속 이렇게 더 나은 인간이 되고자 노력하죠. 그분들이 보면 참선을 몇 시간씩 해도 전혀 흔들림이 없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무아의 경인 거죠.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떤 거 있어요? 숲속에서 탁 앉아서 참선을 하고 있는데 명상에 빠져 있는데 뭐 동물들이 와서 막 옆에서 사람인 줄 모르고 그 정도면 정말 무아의 경지 아니에요? 근데 이게 말은 이렇게 쉽고 글로 무아의 경지, 자기를 잃어버린 경지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 무아의 경지가 도대체 뭐냐? 어떤 느낌이고 무엇을 말하느냐? 이거는 우리가 직접 해보지 않은 이상 정확한 건 사실 잘 모릅니다. 선생님도 얘기는 하지만 자, 아무튼 이 정도의 자신을 잃어버릴 정도의 아무 생각이 없는 무의 상태가 된다. 무념무상. 저 정도의 무념무상과는 사실은 좀 다르죠. 이거는 그냥 생각이 없네? 라는 의미로 오히려 썼을 가능성이 더 높지만 성어의 의미상은 통하기 때문에 약간 웃기려고 썼을 수도 있어요. 자, 아무튼 성어의 의미는 그렇게 됐으면 됐죠. 그러면 마지막 오늘의 성어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성어는 화면이 잠깐 잘 안 보이네요. 맨 밑에. 이렇게 하면 보이는구나. 놓으면 내려가고. 자, 아무튼 여기 가리진 않으니까 마지막 문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무엇과 무엇을 함께 한다. 자, 그러면 뜻을 음을 먼저 적어볼까요? 자, 적어볼게요. 첫 번째 1번. 동락. 자, 동자는 같을 동자입니다. 같다. 같을 동자는 함께, 더불어 이런 뜻도 있죠. 함께 고는 쓰다, 입에 쓰다. 그 다음에 고통, 힘들다, 어렵다 이런 뜻인 거예요. 자, 그러면 함께 고통을 나누고 고통을 함께하고 락은 뭡니까? 즐겁다라는 의미. 뭐 오락이라든지 뭐 희락 이런 단어들. 낙관적이다. 뭐 이런 말 할 때. 그래서 고통과 즐거움을 함께 한다. 서로 함께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고통을 함께 해주면 그 고통이 줄겠죠. 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자기한테 고민이 있으면 그냥 혼자 생각하고 있으면 그게 해결이 잘 안 돼요. 누구한테 얘기해서 그것이 해소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친구나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나 선생님이나 이렇게 만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자꾸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문제에 대한 스트레스가 약간 낮아지거나 해소되는 게 느껴집니다. 선생님도 그래서 고민이 있을 때는 아무나한테 막 얘기 계속 하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어느 정도 흥분된 마음이 가라앉거나 스트레스가 줄거나 이게 진짜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혼자 고민을 하지 않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자, 즐거움은 반대로 어때요? 내가 즐겁고 좋은 일, 행복한 일이 있으면 친구한테 나 이런 일이 있어 얘기해주면 그 친구도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면서 함께 즐거워해 줄 수 있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즐거움은 나누면 2배, 3배가 되고 고통은 함께하면 줄어들고 우리가 다 함께 서로 이것을 실천하면 정말 좋겠죠. 그게 동고동락입니다. 근데 자, 이거를 동거동락이라고 잘못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모르고 그렇게 하겠죠. 고가 고통이란 말이라는 뜻이라는 걸 안다면 절대 거라고 읽지 않을 텐데 고의 뜻을 알면 거라고 읽지 않습니다. 옛날에 유재석이 했던 프로그램 이름이 동거동락이라는 말이 있었고 거기서는 한자를
프로그램 이름에 한자를 썼는데 이 거자를 쓴 거예요. 이거는 살다, 머물다, 살다, 머물다, 보관하다 뭐 이런 뜻이 있는 한자입니다. 함께 살면서 함께 즐거워한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거동락으로 잘못 읽지 않도록 조심해 주세요, 여러분도. 자, 2번. 동분서주. 분도 달리다고 주도 달리답니다. 동쪽으로 달렸다가 서쪽으로 달렸다. 방향이 중요한 건 아니고 그 정도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바쁘게 움직인다, 바쁘게 돌아다닌다 할 때 동분서주라고 하고, 실제로 몸이 아니고 마음이 그럴 때도 뭐 마음이 심란하다 이런 표현도 쓰고 동분서주했다라는 말을 조금 그렇게도 쓰기도 하죠. 그래도 이제 실제로 움직이는 걸 보고 쓰는 게 더 성어의 의미를 볼 때는 적합한 것 같긴 해요. 자, 3번 바쁠망자. 첫 번째 한자가 바쁠망자입니다. 그래서 음을 적으면 망. 두 번째 한자는 어려운 한자는 아니죠. 중. 세 번째 한자는 문문자 안에 나무 목자가 들어있습니다. 한입니다. 한. 망중한. 그래서 망. 바쁜 가운데 바쁜 일이 막 바쁜 상황에서도 매일매일이 쉴 틈 없이 바쁜 그런 상황 중에서도 중간중간에 한가한 때, 여유가 있는 때, 바쁜 와중에 잠시 동안의 여유로움을 얘기할 때 망중한이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자, 여러분, 망중한이란 말은 관용 어구처럼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이 있는데 망중한을 즐긴다. 즐기다. 망중한을 즐김. 망중한을 즐겨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다들 망중한을 누려요. 이렇게는 안 합니다. 자, 그걸 기억해 주면 아마 더 익숙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자, 4번. 4번은 이미 우리가 배웠던 성어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원래는 뭐였냐? 원래는 이게 자리가 어중간하네요. 밑에 적어 볼게요. 원래는 단기지개. 단기지개라는 성어 기억납니까? 이게 뜻이 뭐였죠? 짜던 배틀을 잘라서 훈계함. 누가 누구를 훈계했습니까? 이 이야기에 보면 기억납니까? 시험에도 나왔었죠.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에게 훈계했죠. 공부를 중간에 정도에 포기하고 돌아오면 네가 이때까지 한 것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 그걸 알려주셨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 기말고사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단기지개를 설명한 말을 이렇게 말들 중에 잘못된 거 하나를 골라내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에 보면 정답이 아마 5번이었고 5번에 보면 이 단기지개는 단기지개 유래를 거기 5번에 넣었죠. 공자가 공자의 어머니와 함께 뭐 어쩌고저쩌고 공자의 어머니가 공자에게 했던 교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맹자냐 공자냐를 묻는 문제죠. 이 성어의 유래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근데 1, 2, 3, 4에서 고르다가 틀린 학생이 있겠죠. 사실 엄청 쉬운 문제입니다. 단기지개 유래, 단기지개 뜻 몰라도 되고 그냥 그죠? 찾을 수 있는 문제였는데 몰랐으면 아마 틀렸지 않았을까. 그래서 한문은 알면 반드시 맞춥니다. 아는데 틀릴 리가 없어요. 수학이나 영어 같은 거는 알긴 아는데 틀리는 경우 있죠. 공식도 다 외웠고 예수 문제 풀어봤는데 답은 못 맞추는, 문제 풀이를 못 하겠고. 그러면 이제 정말 아깝잖아요. 근데 한문은 그런 일이 잘 없죠. 하면 거의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단기지개라는 성어가 있는데 이거를 또 다른 표현으로 해서 4번인 겁니다. 맹모단기. 맹모단기.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밑에 설명하기 위해서. 맹모단기고 이걸 풀이하면 맹자의 어머니가 짜던 배를 잘라. 단기는 똑같죠. 맹자의 어머니가 짜던 배를 잘라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 훈계했다.
교훈을 가르쳐 줬다. 그래서 풀이 위로 올라갑니다. 풀이는 똑같이 하면 됩니다. 단기지계랑 같아요. 학문을 중도에 그만둔다는 것은 짜던 배의 날줄을 끊어버리는 것과 같이 아무 쓸모없는 일이 된다. 되겠죠? 학문이라고 해도 되고 공부 괜찮습니다. 자, 다 돼가네요. 마지막 5번은 죽어 백골이 되어도 깊은 은혜, 을이 아니고 를. 은혜, 죽어서 백골이 그러면 뭡니까? 한자 백골난망. 그렇죠. 백골난망. 자, 백골난망 그러면 또 떠오르는 게 뭐 있죠? 거의 같은 말이 각골난망 배웠죠. 각골난망. 자, 각골난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은혜와 관련된 성어 그러면 백골난망, 각골난망 말고 결초보은 풀을 묶어서 은혜를 갚았다는 이야기 기억납니까? 뭐 이런 성어들이 은혜 그러면 떠올릴 수 있는 성어들인 거죠. 그래서 요걸 함께 다시 한번 익혀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문장을 얼른 맞춰봅시다. 두 분께서 오랜 세월을 뭐 하면 될까요? 우정을 쌓아오셨다. 오랜 세월을 동고동락하면 우정이 저절로 쌓이겠죠. 네. 2번 그분의 은혜야말로 그분이 주신 은혜야말로 백골난망이로소이다. 은혜 그러면 백골난망, 각골난망 하면 됩니다. 3번 자기 일에 빠져서 바쁘게 사는 것도 좋지만 선생님이 안 적었네요. 첫 번째 거 동고 동락 백골 뭐 안 적어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3번은 동분서주겠죠. 동분서주. 4번은 뭡니까? 최선을 다하는 혼자서만 너무 동분서주에 이거네요. 자, 자 고칩니다. 3번 바쁘니 빠져 사는 것도 좋지만 뭐를 즐길 줄 알아야 됩니까? 망중한을 즐길 줄 알아야죠. 망중한. 3번에 망중한. 4번에 방금 잘못 썼던 동분서주. 하고 있죠? 똑바로? 자, 5번. 대한민국 어머니들의 자식 교육에 대한 열의.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 왜 우리 엄마는 안 그렇지? 왜 우리 엄마는 너무 심하지? 여러분 생각이랑 다를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이런 표현은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맹모단기. 맹모단기보다 더하지 않을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글자가 지금 화면은 다 안 보이는데 맹모단기보다 더하지 않을까 되겠죠. 자, 다 했죠. 자, 오늘 수업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거나 하면 과제 카페에 올려도 되고 계약하고 선생님한테 얘기해도 됩니다. 자, 필기 빠지지 않도록 잘 챙겨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어요.